바로 녹화할게요. 안녕하세요. 17강 이프랜드 인플루언서 김영숙입니다. 17강입니다. 오늘 일찍 참여해주신 마론키아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해피님, 유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한데 더위 먹지는 않으셨죠, 벌써? 어, 그 응접실에 저 혼자 있군요. 안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네,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밤이구나. 네, 여기 모여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오붓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혹시 물 잘 드시고 계신가요? 물을 얼마나 먹고 계신가요? 물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물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목이 마른데, 혹시 커피를 마시고 계시진 않을까요? 네, 유매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낭독을 하면 유튜브나 SNS 채널에 올렸을 때 또 저작권 문제가 있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 욕하는 건 빼고 건너뛰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사실을 말하는 순간 제가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요,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 물을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갈증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물만 먹어도 병이 완치가 돼요. 물만 먹어도 내가 아픈 통증이 사라져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벤메겔리즈 박사님은 이란의 감옥에 계실 때에 3천 명이 넘는 죄수들을 물로만 치료했어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때는 이제 죄수 신분이었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너무 아파하는데 간수들이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로 이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이랬더니 통증이 가라앉은 거죠. 우리가 이제 만성 탈수가 오잖아요. 천식이나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변비, 비만, 위궤양, 편두통, 류마티스, 요통, 뇌졸중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치료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망가지겠죠. 오늘은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돌고래가 아무리 건강하게 팔팔하게 뛰어놀다가도 바닷물을 벗어나서 육지로 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죠. 어떠한 생물도 동물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물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경우에 일부 기관에서는요, 처음에 압박을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일부 기능이 상실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어떠한 기관이 상실이 돼요. 세 번째는 이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거나 여름에는 특히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이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입니다. 말하자면 인체의 현금 지급기예요.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죠. 요즘엔 카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봤자 돈을 못 찾잖아요. 그만큼 물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중요한 금고가 물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물은 체내 모든 세포 내부에
전기적인 에너지와 자기적인 에너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전자기적 에너지를 생성을 해주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된 게 우리 몸이죠. 인체는 그것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는데 우리 몸속에 75%가 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플 수밖에 없겠죠. 어떤 기능을 손실이 되기도 하겠죠. 다섯 번째는 물은 세포 구조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세포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세포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몸이. 그런데 건축 설계에서 세포를 이렇게 세우는 세포 이제 현미경으로만 확대를 해보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세포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이게 강력한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물이에요. 우리가 종이를 다른 곳에 붙이려면 풀을 붙이잖아요. 근데 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강력한 본드를 갖다가 붙이기도 하죠. 그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아마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머리 현기증도 나고 손발이 저리기도 할 거예요. 여섯 번째는 DNA의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 물이 그 DNA 손상을 예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DNA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DNA의 변형을 줄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좀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그분 여기 안 들어왔겠지? 네, 백두사님, 신난다님, 신시님, 다이나믹 보컬쌤님 감사합니다. 산책하면서 한 시간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근종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근종, 뽀미님 어서 오세요. 사근종이 있는데 사근종이 희귀병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봉주 달리기 선수잖아요. 마라톤 선수인데 그분은 배가 이렇게 돌아가는 병이고 근데 이 지인은 무슨 병이냐면 사근종이라고 해요. 사근종인지 확실하지 모르겠는데 목이 돌아가는 병이래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걱정이 돼서 수문을 막 지인들, 자연 치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엊그저께 유명한 분을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근데 또 수맥이 잘못 흘러가면은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고, 네, 우리가 물을 자주 먹으면은 DNA 손상뿐만 아니라 DNA도 회복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물은 골순의 면역체계 효능을 크게 증강시켜줍니다. 우리가요,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신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몸속, 그러니까 이 뼈가 있는데, 이 뼈에 있는 그 골수까지 빼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골수 내 그 면역체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니까 또 암이 오죠. 근데 암이 오면은 또 저항할 수도 없죠. 근데 내가 암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골수는요, 면역체계의 형성이 되는 곳이 골수예요. 모든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곳이 골수야. 근데 내가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골수에서 혈액이 80%, 85%인데 그 혈액에 있는 물까지 갖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혀가 둔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목이 마른 건지, 갈증이 나는 건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뽀미부캣님, 스윗드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켜주는 주요 용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먹죠. 열심히 무언가를 섭취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 이것을 용해시켜주는 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물이 넣어줘야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이 대사와 소화 흡수를 돕도록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게 그대로 굳어져요. 요즘 젊은 애들 뭐 10대 애들하고 밥을 같이 먹잖아요. 야채에 물이 있고 고기에는 물이 거의 없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는데 야채를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야채를 안 먹어. 그냥 뭐 소고기면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먹는데 물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는 거죠. 염증이 쌓이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이 염증들이 돌아다니다가 가슴에 고이면은 유방암이 되는 거고 전립선에 막히면은 전립선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할 때, 사타구니 이렇게 모이는 곳 있죠? 그리고 겨드랑이, 이런데 접히는 부분을 많이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물이, 우리가 날마다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 중에서 9번째입니다. 9번째, 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음식물 먹어도 물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배불러서 물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고 그것을 그 조각들을 이제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거든요. 수분이 없는 음식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어요. 매일 고기만 먹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도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서 왜 뚱뚱한 사람들도 아 힘들어 아우 피곤해 이런 말 달고 살잖아요. 물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10번째,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물을 먹고 밥을 먹어도 물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켜 줍니다. 11번째는 모든 물질을 수송하는데 필수.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과 함께 흘러다니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물질을 운송하고 있어요. 12번째,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 있어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킵니다. 내가 물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천식이 올 수도 있어요. 천식이 심한 사람들 잘 보세요. 물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폐 속에 산소를 모아야 되는데 그것을 물이 부족하면은 적혈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물은 적혈구의 효능을 증가시켜 줍니다. 13번째는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줘요. 우리 몸속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만나는 사람한테 퀴즈를 내도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알아? 몇 개야? 100개야. 100개가 아니라 100조 개야. 이러면 어머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배기가스들을 수거한 뒤에 그것을 다시 폐로 보내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4번째, 물은 체내 각 부분에서 난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수거해서 간과 신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투석을 하는데 투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장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는 거죠. 신장에 깨끗한 피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가면은 뭐 1시간인가? 2시간 이렇게 막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죠. 갔다 오면은 집에서 너무 힘드니까 뻗잖아요. 물은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해서 간과 신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거죠. 15번째는
물은 관절 간극, 그러니까 조인트죠. 조인트의 주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이 뼈와 뼈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관절염, 요통을 예방을 해주는 게 바로 물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관절염, 요통, 이런 게 많이 옵니다. 물을 마셔야 해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가 이제 척추가 등에 이렇게 척추가 있잖아요. 이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막 흡착됐다, 디스크 몇 번이야, 디스크 몇 번이야 이러는데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17번째는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예요. 변비가 심하다, 물을 안 드셔서 그래요. 변비를 예방해주는 건 바로 물이다. 18번째,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전에, 잠들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셔주는 게 좋고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물이다. 19번째, 심장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요. 심장동맥,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거. 요즘에 머리에 막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뇌에 물이 찼다는 분도 많고, 요즘에 환경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뇌 쪽으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합니다. 20번째는 냉난방 역할을 해주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물이에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죠? 그리고 또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고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물입니다. 21번째 할 건데 혹시 같이 낭독하실 분 계신가요? 자기 책을 가지고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윗드리님, 뿌미님, 뿌미님, 감사합니다. 3명까지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낭독하실 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뽀미님. 뽀미뽀미 하니까 되게 귀여워 보입니다. 21번째,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데 힘과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을 해줘요.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없잖아요. 어쩌면 인간들이 금붕어 IQ가 30인데 금붕어보다도 이제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왜냐면 15초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요즘에 쇼츠나 뭐 릴스나 뭐 클립이나 어, 그냥 다 뭐 3초, 5초 되면 휙휙 날리는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는 게 물입니다. 22번째, 물은 세로토닌,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을 비롯해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23번째,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을 비롯해서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24번째, 요즘에 어린이나 어른이나 주의력 결핍증이 있죠. 이 주의력 결핍증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물이에요. 25번째, 주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 요즘에 아이들 집중하기 힘들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도 막 집중을 안 하고 막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눈은 다른 데 가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켜주고 일의 능률도 높여줍니다. 26번째, 물은 세상의 어떠한 음료수보다도 훌륭한 피로회복제예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커피나 뭐 2%, 뭐 포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근데 물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물은 부작용이 없어요. 훌륭한 피로회복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10배에 달하는 물을 먹어줘야 돼요. 희석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27번째,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불안하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면 물을 한 잔씩 드세요.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물을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 돼요. 잠이 안 올 때 28번째는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줘요. 잠이 안 올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을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29번째,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줘요.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물입니다. 30번째,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줘요. 저도 물을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요. 건강독서 모임을 하기 전까지는 물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 건강독서를 하면서, 아,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노화를 늦춰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가 죽어서 나가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데, 물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노화를 늦춰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꽃을 사왔는데 꽃병에 꽂지 않고 그냥 놔보세요. 그러면 꽃이 빠르게 시들어 죽잖아요. 근데 꽃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꽂아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31번째, 눈을 맑고 빛나게 해줍니다. 내가 눈이 피곤하죠. 눈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번째, 녹내장을 예방해줘요. 나이가 먹으면 녹내장이 오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녹내장이 오고. 젊은 사람이 녹내장이 있다는 말 못 듣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녹내장이 오는 거죠. 33번째, 골수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자로 뼈골자를 쓰잖아요. 이 뼈골, 골수내 혈행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고 그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데 안 먹으면 안 되겠죠. 돈도 안 들잖아요. 집에 정수기 있으면.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세요. 그래야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34번째,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면역체계 효능을 높여줍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감염 잘 되죠.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면역체계가 강화시켜주죠. 그런데 우리 환자들 물 잘 안 드시죠? 큰일 나요. 우리 올케 언니가 이제 하늘나라에 50대 초반에 가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당뇨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심장에 붓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 먹으면 안 된다. 정말로 물 먹고 싶으면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서 먹어라. 이래가지고 물을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몸이 75%의 물과 85%의 혈액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이 뜨거운 여름날 하추에 물을 안 줘봐요. 시들시들 말라버리잖아요. 결국엔 죽잖아요. 물을 먹어야 돼요. 음, 어, 의사도 유능한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35번째, 물은 혈액을 물기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혈액을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물이죠. 물이 부족하면요,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또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곤 하죠. 맞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아주 잘 들어오셨죠? 네, 무미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제 물을 열심히 먹어줘야 돼요. 물을 안 먹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36번째,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열감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월경하기 전에 막 배가 엄청 아프고 통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경을 하잖아요. 제가 폐경을 했는데 열감이 저도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게 물입니다. 37번째,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출렁이게 해요. 혈류의 침전을 막아줍니다. 혈류가 침전되면은 막히는 하수구하고 똑같아요. 하수구가 막히면 뻥 뚫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비가 많이 왔는데 4층까지 물이 차고 올라온 거예요. 거실 바닥에 에어컨 물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거실이 이게 물바다가 될 수가 있어 했더니 작년까지는 3층에 이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4층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3층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 저희 집 3층 2층 사람이 막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옆으로 못 나가니까 저희 3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혈액도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막히잖아요. 그럼 뻥 해가지고 이 뇌졸중이나 이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38번째,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물을 아무리 먹어도 오늘은 1리터를 먹고 내일은 한 잔만 먹어야지 안 돼요. 저장을 하지 않아요. 내가 꼭 필요한 물만큼만 먹고 다 내보내요. 아침부터 수면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돼요. 아침엔 많이 먹고 점심엔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8번째 했고요. 39번째, 탈수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해요. 요즘에 성호르몬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아이 낳기도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 낳기가 힘들잖아. 이게 바로 탈수,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물을 안 들어요. 물을 안 먹죠.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해줘요. 탈수.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예, 탈수를 하잖아요. 성호르몬 생성을 방해해서 조루와 성욕 상실 시켜준대요. 참 애석한 일이죠. 40번째,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우리가 밖에서 돌아오거나 집안에 있다거나 뭐 하면 배고프죠. 이게 물을 한 잔 먹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갈증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갈증이 나는 건지 배고픈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복감을 구분을 해야 돼요. 41번째, 체중을 줄이는데 물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내가 뚱뚱하다, 다이어트, 맨날 실패해. 그러면 물을 드세요, 물. 시간에 맞춰놓고 물을 마시면 식이요법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막 먹고 싶은데 굳이 참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지만 사실상 우리는 목이 마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2번째, 탈수는 조직 간극의 독성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는 원인이에요. 조직 간극의 독성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는 원인이 바로 탈수다. 43번째,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임신한 사람들이 입덧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줄여주는 게 뭐냐면은 물이에요. 입덧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입덧을 하면 아, 정말 똘똘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입덧 심하게 한 자녀들이 똘똘하대요. 근데 그것은 똘똘한 건지 뭐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을 보면 그게 똘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44번째,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켜 줍니다.
내가 마음이 막 혼란하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막얘 정신 착란도 올 때도 많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럴 때 물을 한 잔 마시면은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을 완화시켜줍니다. 통합시켜줘요. 그로 인해서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 능력이 증강이 됩니다. 45번째.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와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이 소실되죠. 왜 그럴까요? 물을 안 마시잖아. 노화가 된다는 얘기는 세포가 죽어서 떨어지내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의 기억을 뺏어가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해줘요. 다발경화증, 파킨슨, 무게리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줍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억력, 그리고 내가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어머 내가 왜 전화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러고 또 치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위험하죠, 위험하죠. 파킨슨병도 주변에 많고 우르게릭병도 많아요. 이 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46번째. 물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일부 약물에 대한 충동 등의 중독성 충동을 물리쳐줘요. 담배 피시는 분, 술 마시는 분, 커피 자주 마시는 분, 이러한 것을, 충동적인 것을 물리쳐 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에 대한 거,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46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팅일님, 뽀미님, 스윗드림님, 뽀미부케님, 뽀미님, 신난다님, 신신님, 다이나믹 보컬스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마룬키아님, 십시일강님, 십시일강 인플루언서 이 이프를 찾았어요. 우리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이프가 안 보이는데 찾으세요. 저도 한동안 다른 계정으로 접속이 돼가지고 이 이프가 없었는데 오늘 찾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팅힐님 산뜻하네요. 산뜻해요. 저는 이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갈아입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유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수분 조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지금 청소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저도 그렇게 못 키워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수분 조절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거, 주스나 이런 걸로 많이 때웠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이것을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장기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죄책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이 성장 중인 어린이의 몸은요,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해요. 우리 몸의 세포가 75%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 몸이 크고 싶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은 커지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화학물질이나 당이 함유된 제조음료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제가 지금 줌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또 유튜브 채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제조된 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건강 발달에 이게 안 좋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물 치료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조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화학물질이나 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위태로운 결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 그 자체로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음료를 대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뇌의 그 민첩한 기능, 그것이 떨어집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뭐 책상에 놓고 자잖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표시예요. 막 탄산음료 열심히 먹고도 졸고 있죠.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녀에게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죠. 음료들에게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고서 그걸 알려줘야 돼. 근데 부모마저도 무지하면은 엄마 목말라는데 우유를 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유 줬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주고 사과 주스를 주고 다른 음료들을 주잖아요.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기로 갈수록 우리 몸은 세포가 점점 떨어져 나가죠. 고갈되는데 물을 좀 더 마셔야 돼요. 이게 18세에서 25세까지가 되면은 키와 체격이 완성에 이르는 시기예요. 이때 물이 부족하면은 안 되죠. 이 갈증 감각은요. 우리가 이제 여간에서는 애들 보니까 저도 아이가 대학생인데 물을 잘 안 먹어요. 꼭 먹으려고 하면 커피를 마시든가 뭐 다른 음료를 마시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안 좋거든요. 목마른데 커피를 마셔. 그러면 내 몸에 벌써부터 수분을 갖다 쓰는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볼에 있는 혈액을 갖다 쓰니까 나이 들어서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게 몸의 갈증을 느낀다고 말을 할 때쯤이면 그것은 벌써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는 벌써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갈증이 되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갈증 감각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실은 목이 마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배고파. 엄마 밥 줘. 이러는데 사실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제가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궁금하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증 감각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퇴화가 되죠. 퇴화가 됩니다. 탈수에 의한 손상은요, 체내 단백질과 효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점증적으로 효능을 잃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탈수 구역 내 개별 세포들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마침내 세포의 기능이 영구히 소실되게 이르릅니다. 물을 자주 먹어야 하겠죠. 근데 물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소실된 것은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분 손실의 66%는 세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26%는 세포들 사이 액체로부터, 8%는 혈액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만성 탈수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만성 탈수. 이 만성 탈수는요, 해자도 아니면은 대추 있죠? 대추 말린 거.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되거든요. 몸속에 수분이 없으면.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은 목이 안 마르니까. 과일의 탈수든 인간의 탈수든 수분의 소실은 온갖 생물 내부의 외부 구조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체 내부에 세포가 몇 개라고 했죠? 100조 개라고 했죠? 탈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들은 주름해지기 시작하고 그 내부 기능에 소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얼마나 자주 충분히 마셔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초조함, 나른함, 우울한 기분, 불면, 머리가 무거운 느낌, 억제할 수 없는 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물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갈이 되잖아요. 물이 부족하면은 그 천식이나 알레르기, 고혈압, 제2형 당뇨, 변비,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 보다 격렬한 국부탈수의 비상 징후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병이 올 때는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이상 징후가 나와요. 이상 징후. 근데 이상 징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예비를 해주는데도 예고를 해주는데도 몸이 그 무시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되겠죠. 인체 내 만성 탈수로 인해 유발되는 잠재적인 유전적 손상의 초기 징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요. 탈수가 되면 흉통, 가슴이 아파, 그리고 소화불량 통증, 협심증 요통, 강직성 척추염을 포함한 류마티스 관절염, 편두통, 대장염, 결장염 통증, 섬유근종, 근저종막염 많이 나오죠. 왜 근저종막염 저도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독서 모임 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하고 나서 알았어요. 족저근막염 그 기계도 막 사가지고 발에다 이렇게 신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건강독서를 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족저근막염도 왔던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내 건강을 내가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대식증. 임신 중에 아침 입덧을 하잖아요. 이것은 국부탈수의 비상 징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더워요. 물을 챙겨 먹는 편이에요. 좋아요. 네, 덥죠. 더울수록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도 피부고요. 손톱, 발톱, 딱딱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다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갓봉 순자님, 깜짝이야. 네, 감사합니다. 공감방님, 신공언니님, 노팅일님, 나는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뻥충 뛰네요. 감사합니다. 강아지 탈을 쓰신 분들도 있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번, 이제 한 달에 저희가 미더블 두 번씩 하잖아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1일 날,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합니다. 저도 자주 여러분들을 응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쳐다보고 있죠. 이프렌즈 톡방에서 응원을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참여할 수도 있는데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미더업 하기 전에 30분 전에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1시간 전에 올려주면 기록을 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잘 섭취할게요. 네. 네, 10달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10S?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정수기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정수기도 아무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삼투압 정수기에는 물을, 미네랄을 다 걸러냅니다. 미네랄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정수기도 깐깐하게 골라야 돼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갈증을 많이 날 거예요. 갈증이 많이 나는데 내가 오호 갈증 나고 목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든다. 이거 갈증 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피곤하지? 나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한 거야.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얼굴이 상기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짜증스럽고 공연이 화가 나는 느낌.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나. 그리고 초조한 기분이 들죠. 초조해. 죽겠어. 왜 그러지? 나도 몰라. 저도 이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초조하지? 뭐지? 이럴 때가 있고요. 또 막 나른하고 부족한 느낌. 왜 원기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도 말을 하는데, 네. 필수 아미노산이 또 부족한 거죠. 물에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죠.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이것은 심각한 국면 탈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울한 느낌이 들 때, 내가 왜 우울해하지? 저 그럴 때 있거든요. 뭐 집중하다 보면은 괜히 내가 우울한 거야. 이거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머리가 무거운 거 있죠. 머리가 무거운 것도 혈류가 이 뇌세포를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두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강독서 모임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하고 있는데, 보면은 편두통, 이렇게 막, 이 뒷골 막 땡기고 그러잖아요. 전 그게 왜 땡기는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땡기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물이 부족해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물과 소금, 비타민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전에는 안 먹어도 됐지만, 지금은 환경적으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면장애, 노인들 경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온대요. 저희 엄마도 그러고. 왜 잠이 안 와요? 물이 부족하니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루 8시간 내가 꽉 자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드세요. 잠이 안 올 때. 그리고 소금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데, 싱겁게 먹는 것은 몸의 건강에 해로워요.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짜게 드세요. 우리가 율곡회에서 병원에 가면은 소금물, 링게르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물 먼저 주입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소금으로 양치를 해요. 천일염도 저희 시댁에서 천일염 하지만 그 바다가 오염됐잖아요. 플라스틱이니 뭐니 다 오염돼서 천일염도 저는 좀 사 먹는 입장이에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바이칼 소금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칼 소금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바이칼 소금이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화를 잘 내는 사람, 괜히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이 성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욱하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물을 안 먹어서 참을성이 없는 거죠.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거.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요, 집중력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집중력 결핍 장애가 있어요. 근데 탄산음료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이들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이 폐질환이나 감염이 없는데도 숨이 차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강의하다 보면은,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하다 보면은 막 숨이 차는 거야. 그럴 때 막, 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물을 먹으면 또 괜찮더라. 그래서 커피 대신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등의 제조 음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까먹었어요. 저희 아들이 왠지 운동 간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나 생물들이나 물에 가까이 살려고 해요. 물에 가까이 살려고 하고 땅에 살려고 하죠. 바다나 강을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에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물이 없으면은 식물, 동물,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물에 더 가까이 살아야 한다. 물을 항상 달고 다녀야겠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도 있겠죠. 제 친구도 보면은 천식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뭐 이러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같이 있은 적이 있어요. 물도 안 먹더라고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네, 이유 없는 우울함. 맞아요, 노트릴님. 바로 물 부족이에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짜증내고 뭐 하는 사람들 다 물 부족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추천을 해줄게요. 저희 5월달 건강독서 지정도서인데 물 치료의 핵심이다. 이 책이거든요. 갈증을 몰라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이 부족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잘 살펴보세요. 아파 죽겠다.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하는데 사실 물 안 마셔요. 물만 잘 마셔도 통증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가 좋았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해.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또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17강. 저 인플루언서 이프마크 찾았어요. 몇 개월 만에 찾은 것 같습니다. 마론키아님, 대만에서 앨리스님,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이나믹 보컬쌤님, 신신님, 신난다님, 뽀미님, 뽀미부케님, 스윗드림님, 뽀미님, 노팅일, 영어 끝까지 다 나왔어요. 노팅일 별표로. 신공언니님, 나는 나님, 노팅일 줄. 네, 신공언님, 네, 또 부캐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선현아기님, 처음 뵈는 것 같아요. 선현아기님. 그죠? 제가 미션에 가본 것도 같긴 한데, 저 미션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미더블 성공할 수 있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에 뵙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건강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뽀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8시에 십시일강 건강바다 또 디지털 캠퍼스인가요? 여기에서 제가 부루 영상 강의를 하거든요. 들어오셔서 부루 영상 편집 쇼츠 만들 거니까 쇼츠로 요즘에 대박 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와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음악 한 곡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네, 칭찬이 중요해요. 제가 일요일 날 칭찬 학교에 갔다 왔거든요. 칭찬대학교. 근데 칭찬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칭찬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음악 들려드리고 또 십시일강이나 이쪽에 오시는 분들 오셔서 수초 영상 제작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